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카카오 패밀리, 카카오부터 카카오 게임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우리 채널들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트레이딩들을 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시장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을 하지만 종목에 따라 움직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측보다는 상황에 맞는 기계적인 대응을 보다 더 중요시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100% 상승하는 종목 같은 이야기들 아니면 이번 주에 상한가 갈 종목 같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괜찮은 좀 매매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카카오부터 카카오 게임즈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해서 좀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계속된 하락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연히도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될 됩니다. 물론 우리 채널들은 RSI도 함께 보고 있는 만큼 이렇게 RSI가 과매도에서 꺾이고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이런 때처럼 반등 나오면서 캔들이 기준선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반등들을 보이면서 구름 위로 올라온 뒤에 바로 이탈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RSI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차적인 목표로 전환선을 터치하거나 기준선을 터치하거나 이런 때처럼 조금 더 상승들을 하면서 구름대의 하단 아니면 구름대의 상단 같은 것들을 터치하고 밀릴 수 있긴 하겠지만 단순히 RSI만을 가지고서 트레이딩들을 하기에는 좀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이 정도면 바닥이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매수하는 것은 좀 늘 위험한 트레이딩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러한 구간 동안에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왔다는 이유들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오히려 밀리면서 한 번 더 과매도로 들어갈 때에는 이것이 새로운 상승 파동이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인들로 되고 요 구간 동안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구간 동안에 RSI가 한 번 더 과매도로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매도들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때에 따라서 이런 때처럼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보인다가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전저점을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RSI가 과매수로 들어갔다가 꺾여 들어오는 관점들 있다면 그런 때들은 매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 위치들에서도 지금 RSI가 살짝 돌고 있는 만큼 반등들을 보이면서 요런 때처럼 짧은 반동이 나오고 밀리든 아니면 요런 때처럼 RSI가 과매수 구간에 가까운 위치에 올라갔다가 꺾이든 어느 순간이 됐건 내가 어느 한 종목이 됐다 하더라도 A라는 이유로 매수를 했을 때 매수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 그 매수에 대한 이유가 깨지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왔다가 다시 한 번 더 과매도로 들어갔을 때에는 매도를 해야 하고 이런 위치들에서도 RSI가 과매도로 들어갔을 때 매수했다 하더라도 과매수에서 오히려 꺾여 들어온다거나 이런 위치들은 매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 구간 동안에서도 RSI가 과매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 그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대. 이렇게 RSI가 과매도에서 들어왔다가 또다시 밀리면서 한 번 더 과매도로 꺾여 들어온다면 RSI가 아닌 일목균형표나 엘리엇 파동 카운팅 상으로도 이날의 저점이 확실한 C가 아니고 계속된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이유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A라는 이유가 깨졌을 때에는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채널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 종목은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홀딩을 하기보다는 손절이를 하더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더 강한 상승들이 보이면서 엘리엇 파동 카운팅 쪽으로 6월 20일에 있었던 저점 68,700원이 진짜 C고 이것이 새로운 충격 파동이 됐건 아니면 그렇지 않고 여기가 1, 2, 3, 4, 5로 떨어지는 A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이 정도면 싸지라는 개념들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왔기 때문에 1차 매수 더 올라가면서 전환선을 돌파할 때 2차 매수
더 올라가면서 뭐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 3차 매수, 뭐 후행 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갈 때 4차 매수, 더 올라가면서 뭐 캔들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고 후행 스핀도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 이러면 5차, 6차 매수가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은 단순히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뭐 이것이 진짜 시고 최저점이어서 뭐 이 위치에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대에 풀베팅을 해서 물론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고 한다면 뭐 그러한 매매들에 대해서 당연히 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더라, 하락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탈하면서 하락하더라 라는 것에 대한 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서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 계속된 하락들을 보이고 새로운 저점들을 이탈하면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매수하는 것들은 늘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될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RSI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수를 한다 라고 하실지라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RSI가 돌았기 때문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반등 후 밀리면서 RSI가 또다시 과매도로 들어간다면 이것이 새로운 충격 파동으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돌면서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왔다, 매수, 그 뒤로 반등 나왔다가 또다시 과매도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매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서 트레이딩들을 하시는 것을 좀 최대한 추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될 됩니다. 다음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매수보다는 여전히 좀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서서 이러한 구간들에서 RSI가 돌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 뭐 캔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후행 스핀들이 캔들들을 뚫고 올라갔다 라는 이유들을 가지고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반대로 밀리면서 캔들이 전환선 깨고 기준선 깨고 후행 스핀도 캔들들을 깨고 내려가고 RSI들도 뭐 과매도로 흘러가는 움직임들 보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매수한 A라는 이유가 있을 때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밀리면서 계속된 하락들이 나오면서 A에 대한 이유가 이탈했을 때에는 일부에 대한 손절이를 하더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뭐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정도면 저렴하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관망이 좋지 않아 생각됩니다. 다음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될 됩니다. 우리 채널에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구간 동안에 조금 더 상승들이 보이면서 캔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오고 기준선 위로 올라오고 후행 스핀도 캔들들 위로 올라온 만큼 이 구간 동안에 조금 더 상승들을 보이면서 캔들이 양봉들이 붙고 구름대 밖으로 나가고 후행 스핀도 캔들들을 따라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들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요 구간 동안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나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라는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부에 대한 손절이 아니라 계속된 홀딩들을 했었다면 지금으로서는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라는 이유로 매수를 하고 나서 A라는 이유가 깨졌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50% 가까운 손실들을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뭐 상장가가 얼마든 뭐 최고점이 얼마든 뭐 이러한 종목들처럼 뭐 상장가가 얼마든 뭐 고점이 얼마건 얼마나 하락했 이런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더 뭐 상승들이 보이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RSI가 돌았다, 더 올라가면서 전환선을 위로 올라갔다, 뭐 기준선 위로 올라갔다, 후행 스핀들이 캔들을 뚫고 올라갔다, 캔들이 구름들을 뚫고 올라갔다, 후행 스핀들이 구름들을 뚫고 올라갔다 라는 이 그림들은 상장가가 얼마니까 뭐 이 정도면 저렴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하는 것도 위험하고 뭐 고점이 얼마니까 이 정도면 많이 빠졌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매수를 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더 객관적인 트레이딩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다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서는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움직임들 나왔습니다. 그 이유들은 후행 스핀들이 캔들에 대한 저항들을 뚫고 올라오고 캔들도 강한 반등들 보이면서 전환선을 1차로 타고 좀 들어온 만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서 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뭐 괜찮은 판단이지 않았을까 싶대. 조금 더 강한 반등 보인 만큼 뭐 예를 들어 이게 더 올라가면서 양봉이 붙고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앞서서 후행 스핀이 지금 캔들을 살짝 뚫고 올라온 만큼 이 캔들들을 따라 좀 더 올라가고 이 캔들들도 양봉들이 더 붙으면서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고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뭐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도 돌파하는 움직임. 뭐 후행 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온 만큼 더 상승하면서 뭐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라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뭐 이런 때처럼 돌파들 나오면서 캔들 전환선 위에 기준선 위에 후행 스핀 캔들 위에 구름대 위에 있으면서 상승했던 것처럼 이 이후에도 더 상승들 보이면서 뭐 캔들 전환선 뚫고 기준선 뚫고 구름 뚫고 후행 스핀도 캔들 뚫고 구름대 뚫고 올라간다. 뭐 이러면은 이러한 때처럼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매수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캔들 전환선 밑에 있고 구름대 밑에 있고 그나마 좀 후행 스핀만 캔들을 살짝 물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것이 저항이 되어서 내일 바로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들은 매수보다는 여전히 좀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될 됩니다.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채널에서 가지고 있는 뭐 RSI나 일목균형표라는 그러한 조금 더 객관적인 뭐 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옆 파티션에 있는 김씨가 이 종목이 좋으니까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해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김씨가 반대로 이거 잘못 들은 정보 같아요. 이거 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날은 또 팔아야 되는 것처럼 앞서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수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 사는 건 좋다. 그러나 매수에 대한 이유가 깨졌을 때에는 팔아야 된다를 지금 계속해서 채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좀 굉장히 좀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은 A라는 이유로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B에 대한 이야기, C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은 다를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홀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좀 위험한 좀 매매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홀딩을 하기보다는 매수에 대한 근거, 매도에 대한 근거를 동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됩니다.